자, 이제 한의학개론 수업 시작할게요. 요 수업은 뭐 바로 수업이 진행이 돼서 녹화를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항상 녹화해서 모든 게 다 이 유세에 올리니까 한번 혹시 못 들었던 친구들 있으면은 물론 듣진 않겠지만은 한번 더 보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어 가끔은 막 이 공개되지 않아야 될 이런 이 뭐 소리도 나가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뭐 영상 녹화할 수 있는 만큼 녹화하고 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한의학교론에서는 아까 경전 강독과 다르게 바로 퀴즈가 나갔죠. 그러니까 수업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미리 바로 일주자부터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경전 강독에서 한 거 있으니까 경전 강독에도 그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한의학개론도 홈페이지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두 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이렇게 매주 차에 처음부터 이렇게 퀴즈가 나가요. 퀴즈가 이렇게 나가니까 퀴즈를 갖다가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퀴즈 나간 요 내용을, 이 퀴즈 나갔고, 그 다음에 요 퀴즈에 대해서 이제 나왔으면은, 예, 아직 퀴즈 제출 안 했네요. 그죠? 퀴즈 제출을 해야 돼요. 퀴즈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 전에 퀴즈를 갖다 출제하고 퀴즈를 갖다가 풀어라 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퀴즈 마감 시간 전까지 퀴즈 풀어주셔야 돼요. 퀴즈에 대한 답변을 한번 지금 달아주시죠. 네. 자, 퀴즈에 대한 답변을 달고 그 다음에 퀴즈 답변 다른 거에 대해서 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마이크 가지고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은 항상 말이 많아야 되고, 떠들어야 되고,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한의학개론 과목도, 우리 요 과목도 ACT 인증받아서 절대평가 가능하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평가 좀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좀 성적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은 수업 시간에 할 일이 많다. 거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할 일이 좀 많은데, 가능하면 수업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뭐 수업 시간 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하고, 놀 땐 놀고 해라.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니까 수업 시간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6명씩 조를 구성해야 되는데, 조구성을 내가 그냥 그 자동을 하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래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또 빠르긴 빠르겠죠? 조금 뭐, 일단 조 구성을 해서 조별로 활동할 거거든요. 조별로 모든 이야기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조 구성은 지금 내가 해놓을게요. 여기서. 6개 조로 나누면 되겠네요. 37명. 자, 여기 이름 나와죠? 조혜림, 이승한, 강채연, 강재현, 유재형, 한시현, 이서진. 팀명은 팀 1, 2, 3, 4, 5, 6에서 위에부터 나오고 6명씩 있죠. 자, 조혜림 학생조
조언 명단이 나오겠죠? 엑셀에서. 자, 일단 조혜림 학생조 6명 이름 좀 한번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다음 이승환 학생조 조 이름 할게요. 자, 이승환 학생조 6명. 그다음 강재현 학생조 6명. 그다음 유재영 학생조 6명. 이렇게 됐나? 오조 한시현 학생조. 이서진 학생조 7명. 이렇게 할게요. 자, 조 구성 이렇게 된 거 확인들 했죠? 자, 본인 몇 종가 확인들 했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 그 조별로 이렇게 좀 모여서 앉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별로 앞에부터 앉도록 하죠. 뭐 이렇게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 정도 해서 6명씩 해서 조별로 앉아주시면 되고, 그 조별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조별로 많이 떠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게 할 거거든요. 한의학개론이란 과목은 한의학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의학 전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내 수업하는 방식에서는요, 한의학에 대한 설명을 내가 안 해요. 설명을 안 하고 그 설명은 인강에서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인강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도 한의학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의학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할 때 배워서 만들었나요? 그냥 그 살면서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죠. 의학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뭐 전쟁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사냥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발전했듯이 의학도 마찬가지죠. 한의학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의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구나. 라는 것이 개발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개발된 그런 내용들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걸 갖다 좀 더 쉽게 볼 수 있겠느냐.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갖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학이라는 걸 만들었을 것 같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으로서
의학이 만들어진 부분들을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서 그 인터넷 강의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런 유사한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끼리 토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과 자연계가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연결 무슨 뭐 연결 선도 없는데 어떤 연결이 되느냐? 옛날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자연계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걸 딱 다 닫고 있는데 열어보면은 밖에 모습이 좀 보이죠. 바깥에 보이는 이 모습들을 보고서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여러분들 바깥에 보면은 좀 황량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3월 중순 좀 더 지나다 보면은 여기 경치가 좀 좋아요. 여기도. 강의실보다 바깥에 보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뭐 꽃도 많이 피고 뭐 하고. 예전에는 그 팀 프로젝트로 그 자연계 관찰하는 이런 팀 프로젝트를 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한번 자연계 관찰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선배들이 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 관찰을 해야 된다. 왜? 사람은 자연계에서 생활하죠. 그러니까 자연계에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관찰해야지 되는 것이다. 한의학 자체도 그런 자연계 관찰을 통해서 한의학을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의학 이론 중에 하나가 천인상응이라고 하는 첫 시간에 수업하는 천인상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맞나 틀리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아? 그 옛날 사람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다시 잘 해가지고 해서 천인상응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옛날 수준, 옛날 사람들 수준에서 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천인상응이라고 하고 뭐 인신소우주라고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건데 이걸 과학적으로 표현하라 하면은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연계의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건 이해가 될까요? 말이 될까요? 사람과 자연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내가 버린 쓰레기 하나가 환경 오염시키고 환경이 오염되니까 자연계가 생태계 파괴된다. 생태계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이 폐기물도 분리수거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사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다. 탄소 저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연계가 이 인간들에 의해서 많이 오염되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속도를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런 이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에 의해서 자연계가 변화되다 보니까 자연계 기후변화가 생겨나서 그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또 영향을 미치더라. 날이 좀, 날씨가 추워지거나, 뭐, 갑자기 고온이 생기거나, 저온이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상기후들이 생기고, 그 뭐, 지구의 뭐 해수면이 높아져서, 뭐, 먹고 살던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돼 있죠. 이걸 갖다 과학적으로 설명해라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현상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 알죠.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운데 옛날 사람들도 오랜 시간 거치면서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사람과 자연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더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이제 그런 기본 하에 그 내용들을 더 막 다양한 분야로 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별자리만 딱 봤는데 그 별자리를 보고서는 이 사람이 이 움직이는 모습과 별자리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 하는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고 그다음 자연계의 기후변화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당장 지금부터 다음 주 이게 지나다 보면은 옷이 바뀌겠죠. 또 옷이 바뀌면서 여름 되니까 거의 다 벗어 던지다시피 하고 겨울 되니까 또 어때요? 막 끼어 있고 하는 것처럼 자연계의 변화가 뇌 인간들한테 변화를 많이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런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알고 있지만은 이걸 어떤 말로서 표현하느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나마 한의학 이건 한의학이 아니라 동양의 기본적인 사상이었어요. 동양 사상에서 천인상응한다. 인신소우주다. 사람은 작은 우주이다.
라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발전시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또 뭐 인간과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나 식물, 모든 것들이 다 서로 간에 연관을 시키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한의학의 또는 동양의 기본적인 사상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동양의 사상이 기본이 천인상응 사상이었고, 그다음 그것 말고도 또 유사하게 음양론, 오행론 같은 것들도 나왔고, 자연 철학으로서 음양 오행론이 나왔는데 이걸 한의학에 또 적용시킨 것이죠. 한의학에서 보니까 음양론도 한의학에서 받아서 써보니까 말이 되는데, 오행론을 써보니까 말이 돼. 그래서 오행론 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실제로 치료를 해보니까 되는데, 치료가 안 되면은 음양론 가지고 치료를 해서 안 되면은 음양론이 없어지겠죠. 한의학인데 지금 한의학을 가지고 치료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의대 들어오고 한의학이 안 없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효과도 없고 하다면은 한의대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한의사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의학이라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한의학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의학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맞는 한의학을 또 개발해야 되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 춘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뭐 한의학, 실제로 보면 춘하는 지금 우리가 춘하라고 하고 있는 보험에서 하고 있는 춘하는 춘하가 아니에요. 한의학에서 했던 춘하가 아니라 카이로프라틱 있죠. 카이로프라틱 정골요법 하는 그 내용들만 끌어와서 그냥 한의사가 쓰니까 춘하다라고 해서 그나마 이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줬고 또 한의사분이 그걸 카이로프라틱 배워서 그걸 가지고 한의원에서 사용했고 그 방법으로 춘하라고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보험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의원에서 이 나름대로 이 한의원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 이 춘화요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더 이제 한의학적인 이론에 접목해서 발전시켜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 한의학에서 말하는 춘화라는 것은 추는 밀고 당기고 이것뿐이 없어요. 밀고 당기고 하는. 그래서 사람을 몸을 갖다가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안마 문질러 주거나 뭐 누르거나 하는 뭐 이런 이 안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 좀 정권요법이 비슷하게 그런 정권요법 내용들을 많이 끌어와서 그것도 춘하라고 한의사들이 인용을 해서 사용했고 그 사용하는 것 덕분에 이렇게 보험까지 되고 많은 한의원들이 그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의학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그 자리에 있나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한의원에서 인공지능 쓰면 안 되나요? 이거 한의사가 만든 거 이게 쓰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한의사들에게 주로 이렇게 태클 거는 게 그거죠. 이거 한의원에서 왜 쓰냐? 주사기 한의원에서 왜 쓰냐? 안 된다. 그 주사기 의사가 만들었냐? 아니다. 그거 이제 서로 많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사들이, 솔직히 의사들도 그냥 본인들 먹고 살기 힘들다. 많이 그러죠. 그러면서 의대 정원 늘리면 거의 뭐 난리 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또 의대 정원 늘린다고 이 사단이 났었고. 근데 지금 늘리든 안 늘리든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증원이 돼서 나타나는 문제는 지금도 병원을 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이런 의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 정원을 줄여야지만이 의사들이 좀 살기가 좀 더 편해진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의사 증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또 정부에서의 입장은 필수 의료에 사람들이 없는데 그쪽으로 좀 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필수는 다 안 가잖아요. 요즘 뭐 산부인과 하는 사람 있나요? 산부인과 의사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참 걱정스러운 눈치를 보겠죠. 그렇잖아요. 워낙 안 되니까. 있던 산부인과도 지금 폐업해서 다 없어지고 하는 이런 판에 산부인과를 하겠다 하면은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 같은 것이 없어지면 점점 그런 과가 없어지게 되고 그게 없어지다 보면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근데 한의학도 보면은 그런 뭐 필수적인 의료 분야다라고 보기도 아직은 좀 어렵죠. 한의학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실태가 굉장히 열악해진다,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한의학이 뭐 법적으로도 뭐야, 어떤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효용성이 없으면은 한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없어도 된다. 안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산부인과랑은 전혀 다르죠. 산부인과는 없으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필수를 만들기 위해서 막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좀 험악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이 생겨나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한의학에도 한의학이 없으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한의학은 있으나 없으나 뭐 별거 없어. 이러니까 이게 한의학이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이 우리가 그 요즘 시대에 맞게 요즘 시대에도 그 한의학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만들고 개발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한의사들 보면은 인공지능 굉장히 잘 써요. 한의원서도. 그래서 그 아까 내가 채점 뭐 자동화 한 것처럼 한의원에 환자가 오면은 환자를 같이 진찰하죠. 진찰한 내용이 바로 그 인공지능이 그걸 처리해서 차트를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것까지 자동화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걸 다 많이 하고 지금도 간단하게 아니, 증상 몇 가지 딱 주면은요. 어떤 처방 써라. 변증은 어떻게 된다 하고 말해줘요. 그건 뭐 특별한 거 없이도 그냥 아무 인공지능한테 내 증상 말하고 나 어떤 약 쓰면 되겠냐. 양방만 한의학적으로 설명해줘라 하면 막 설명 잘 해주죠. 그냥 일반적인 인공지능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한의학적 내용 몇 가지 더 주고 그것대로 해라 하면은 거기에 나온 내용들 위주로 좀 더 답변해주고 해서 좀 더 정확한 답변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여러분들보다 한의학 실력이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한테 대신 인공지능이 100% 잘한다. 아직까지는 아니죠.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학생 들보다 훨씬 잘하는데 오류도 많이 있더라. 라는 걸 이걸 생각하고 아직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 한의학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해서 한의학을 좀 더 현대화 시키느냐, 요즘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쭉 해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퀴즈 답변 다 다루셨나요? 아직도 12명이 안 됐네요. 자, 아직 안 된 사람들 얼른 제출 좀 해주시죠. 자, 이 퀴즈는 이런 식으로 내고 대부분 퀴즈가 인터넷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 위주로 퀴즈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퀴즈에 대해서 너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목숨 넣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퀴즈는 내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간단히 쓰면 되는 거니까 요 퀴즈 채점 어떻게 하냐? 냈으면 100점, 안 냈으면 빵점. 요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내가 뭐 뭘 보고선 뭐 자세히 쓰고 뭘 하겠다? 이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내가 인강에서 들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다라고 보고요. 요 내용을 거의 위주로 또는 다른 주제를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라고 시켜요. 여러분들께 조별로 토론하라 하고 그럼 조별로 토론하는 하는 거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아,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내용을 나와서 누가 하나 나와서 발표할 거예요. 누가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장 나와서 발표한다 하면은 발표를 갖다 여러분들이 다 듣죠. 들은 다음에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친구가 나와서 발표했으면 이 친구 발표 마쳤다 하면은 이 친구는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마지막 멘트가 그거여야 돼요. 질문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겠죠. 질문하라는데 딱 이 친구가 나와서 발표를 딱 여기서 했는데 질문하세요 하는데 지금처럼 질문 아무것도 없다
하면 이 친구 계속 여기 서 있어야 돼요. 너 혼자 죽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거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안 되겠죠.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질문도 괜찮아요. 안 그럼, 너 저렇게 설명했는데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 그 의견 얘기해라. 이런 것도 괜찮고, 뭐가 됐든 간에 간단한 질문 해주는 거. 질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나와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는 거. 그렇죠. 잘 들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앞에서 떠들 때 잘 듣고 안 듣고 이건 상관없어요. 교수들은 그나마 나름대로 프로니까 뭐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뭐라고 못하죠. 그런데 솔직히 나와서 발표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것도 억지로 끌려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너는 너대로 떠들어 나는 나대로 놀겠어. 네 말 하나도 안 들어주겠어. 하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당해보면 알아요. 당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제발 좀 질문 좀 해줘요 하는데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한 1, 2분은 버틸 수 있는데 3, 4분까지 지나가고 해봐요. 질문 좀 해줘요. 조용해. 아, 질문 좀 해. 야, 누구 질문 좀 해라. 그래도 안 해. 질문 좀 해달라니까 그래도 안 한다면은 굉장히 좀 서운하죠. 그러니까, 어, 이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어려운 게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나마 발표 잘했다고 용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수 많이 쳐주고 그다음 질문도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안 되죠. 특히 딱 문장 중에서 저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질문 별로 안 좋은 질문이겠죠. 여기서 딱 썼을 때 철학적 기반 인체관 치료 원리 등의 방법이라 해서 썼어요. 철학적 기반 인체관 치료 원리. 철학적 기반이 뭐예요? 솔직히 뭔가도 모르고 남이 써준 거 가지고 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약의 철학적 기반이 뭐예요? 하면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철학적 기반, 그 다음에 인체관, 치료 원리, 각각 다 모르는 소리인데 왜 철학적 기관, 인체관, 그 다음에 치료 원리, 이것이 왜 영향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려운 질문보다는 좀 더 쉬운 질문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해주면은 답변하기 좀 편안하겠죠. 그래서 또 답변을 못한다면은, 나와서 발표했는데 뭘 질문했고 답변 못한다면은 같은 조언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대신 답변해 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뭘 물어봤을 때 몰랐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검색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에 답변을 못해요. 나 답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누가 좀 대신 해주세요. 했을 때 누가 좀 대신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이 그 사람이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요. 같이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가 똑같은 목적 가지고 있잖아요. 한의학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는데 너는 죽어 나 혼자 살겠어. 이게 아니죠. 같이 다 살아서 그 뭐 유급 안 나가고 6년 동안 같이 잘 지내서 졸업해서 한의사 되는 거. 그게 목표잖아요. 내가 이 친구를 떨어뜨리고 내가 혼자 가는 거다? 아니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어려워할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이 친구한테 도움을 받고 서로 간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의학이라는 학문을 배워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뭐랄까, 서로 도와준다. 이게 뭐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간에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자신 있게 도와주세요. 나 혼자 살겠다 이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서로한테 도움이 되니까 모든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진급 잘하고 하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한이야기라는 걸 완성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져요. 그때는 아마 따로따로 많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겠지만은, 학생 때 도와줄 수 있는 것들. 학생 때 가장 급한 것이 일단 성적이고, 최종 목표는 항해사 면허증 따는 거잖아요. 국시 보는 거니까 그 국시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다 같이
우리 같이 들어온 동기들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다 100%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목표죠. 그죠? 그다음에 뭐 개인의 인생에 따라서 돈을 잘 벌거나 못 벌거나 뭐 이런 거 있고 나처럼 학교에서 거의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빌딩 짓고 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이전에서는 학생 때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 서로 도와가면서 좀 해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서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가장 필요한 이런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다섯 명 빼고 34명이 제출해 줬는데 옆 사람들하고 같이 좀 본인이 한 이야기들을 한번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 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요. 그 정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같이 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한 거 이렇게 문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요 문서에서 보시면 되는데, 누가 한번 좀 요 부분을 발표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 또 한의학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 것이다. 또 뭐, 한의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내가, 한의학 개론 공부하면서 뭐, 어떤 이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누가 좀 발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 좀 하시도록 할게요. 예. 나와도 되고, 예. 보니까 여러 찾아갈 수도 있어요. 아, 그걸로 할까요? 아니, 남들 다 볼 수 있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뭐였죠? 가, 강민서? 가, 그냥, 아, 은, 민, 어. 민, 예. 에이? 안 써놨네? 좀 뒤늦게 했었어요. 지금 분입에 썼구나. 예. 이게 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06년생 가민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의학개론이란 한의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는 최초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전공 심화 학습에 앞서 한의학의 핵심 체계와 기초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한의학적 사고를 체득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한의학적 관점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탄탄히 다지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생소한 개념이 많을 수 있겠지만 이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스스로 깊이 고찰하는 시간과 더불어 조언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제가 놓친 부분들을 보완하고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싶습니다. 동기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통찰로 저만의 언어로 재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처음 접할 때의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한의학의 기초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할 수 있거나 또는 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가 이어지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질문 같은 상황들, 그러니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듣긴 들었죠. 듣긴 들었는데 그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나 몰라. 그건 안 되겠죠. 아,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누가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쪽으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서는 이제 이 질문한 사람한테 마이크 주시고 이렇게
거기서 또 이야기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친구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좀 해달라는데 너무 조용하다. 대답도 없다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예,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한의학적 사고를 체득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접 생각하시는 한의학적 사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간단한 질문 해주시면은 또 답변하기가 좀 편안하겠죠.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의학적 사고란 기본적으로 의료인이 갖추는 의료적 사고, 양학적 사고가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누적된 한의학적 사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새내기가 된 만큼 아직 배움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배우다 보면 한의학적 사고가 양학과 다른 방법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예,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고 솔직히 한의학적 사고 나도 뭔가 모르는데 그런 답 질문했다.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질문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질문들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나도 지금 배우는 입장인데 그잖아요. 나 지금 처음 배우는데 내가 뭘 알아?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답변하기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는요. 그 질문하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못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죠? 그럼 질문 못하죠? 우리도 학생 때 막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뭐 질문하면요.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그래? 네가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해 봐. 내가 그때 대답해 줄게. 다음 주 와서 발표 한번 해. 질문을 도저히 못하죠. 그잖아요. 어떤 질문 이제, 너 다음 주 와서 그거 한번 발표해, 네가. 해봐요. 굉장히 질문을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도 그냥 우리는 질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했을 때 내가 진짜, 나도 거기에 대한 생각 전혀 못 해봤다.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은 나도 내 생각 또 한번 이야기하겠다. 정리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도이지 질문을 못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로 간에 질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혹시 좀 질문할 때 조금 더 생각한다면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의학적 사고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럼 답변을 할 때도 그 답변을 질문을 들으면서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수업을 갖다가 좀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지 서로를 갖다 누구를 갖다 막 못하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걸 좀 더 생각하면서 좀 더 답변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더 발표를 하고 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해볼게요. 자, 다른 사람 한번 또 발표를 좀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렇게 발표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표 기록지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했던 사람들은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표 기록한 내용 자체가 이 성적 평가할 때 뭐 토론 토의인가 이 발표 기록이 있어요. 그 점수가 굉장히 커요. 20%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어떻게 뭐 없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배점이고 20% 정도면 배점이 큰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나는 꼭 발표 체크를 못했다.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체크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한 번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발표를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쓰는데 어, 부담 너무 갖지 말고 그냥 발표했다. 그다음에 같이 조별 토론할 때 열심히 했다면은 어떨 때는 온 사람들 다 체크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그냥 이, 이 발표 좀더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그 다음에 조별로 발표할 때, 조원들끼리 할 때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한다 하는 것도 내가 발표를 인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 더 이야기를 좀 본인 거 이야기하고서는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할게요. 예, 나와주실래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잠깐요. 마이크 잡고요. 네, 여기도 안 썼나 보네요. 아, 네. 역시 제가 늦게 올려가지고. 음. 이, 영원. 잠깐만요. 그냥 아예 이쪽으로 넣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됐으니까. 예. 네. 자, 요걸 화면 보시고 하시면 돼요. 이거 보고. 예, 화면, 자,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갈 때도 나와서 나중에 그 경정강도 이런 시간에 발표할 때 그냥 이렇게 핸드폰 들거나 이런 거 없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경정강도 시간에는 발표하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들고 나오거든요. 여기 다 써놓은 거. 그다음 요거 보면서 해요. 요거 보면서 다 써놓은 거 보면서 막 하는데 모든 발표는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요것만 보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발표의 기본이죠. 그래서 하늘천 따지 간벌에 누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하늘천 난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모르는데 뭐죠? 네. 근데 하늘천 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늘천 따지 땅도 나와야죠. 그걸 누가 이야기해주면은 내가 또 이어서 할 수 있어. 간물현 누르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앞에서 나온 친구 너 혼자 죽어라.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말 안 될 때 이렇게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야기하시죠. 네. 죽고 싶지 않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의학계로는 되게 원론적이긴 한데 한국한 일본을 배울 학 대략계 논할론을 써가지고 한국의 전문의학에 대해서 약간 대략적으로 논하고 이제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을 배우는 목적은 이제 한의학이라는 게 되게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되게 수천 년 동안 이제 누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한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익히기 위해서는 속도를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한의학개론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의학개론을 배우면서 한의학적 지식이 익숙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방대한 내용을 배울 때 빠른 속도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의학개론 책을 여러 번 통독하는 것이 약간 가장 정석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검증된 방법이기도 하고, 네. 대략적인 방법을 적어놨는데, 길게 늘여 쓰기보단 그냥 짧게 일주 잡아놓아서 일단 몰아서 읽은 다음에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약간 어느 정도 자기만의 약간 이제 주관이 생기면 그 후에 약간 학우분들에게 약간 말함으로써 실제로 약간 환자에게 전달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약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좀 약간 한의학개론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개론을 배움으로써 좀 남은 5년간 어떤 것을 배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약간 암기하기 어려운 단어를 미리 외워둠으로써 약간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유도하시죠. 네. 자, 앞에서 말한 친구랑 좀 다른 이야기 했는데, 예, 질문 또 이렇게 하실게요. 예.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통독하는 그 다시 읽는 방식이 혹시 예전에 그런 공부 방식을 썼어서 이게 효과를 봐서 이렇게 또 이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떡이신 건지 그게 살짝 궁금해서요. 혹시 그 말해 주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물론 오래전에 사용했던 방법이라서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사용돼서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되었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아마 다음에 수정을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또 있네요. 예. 그 책을 통독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모르는 글자도 아직은 좀 많이 많고, 뭐, 아직 개념도 잘 모를 텐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어려운 질문이 되겠죠? 음, 어려운 지원인데, 음,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보면 되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따로 생각을 해보진 않아가지고, 불안정인 네, 답변이 나오게 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그 한의학 총각이라는 책의 내용 일부예요. 딱 보면은 한의학 형성과 뭐 이렇게 되겠죠. 혹시 뭐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 앞에 있는 것들. 한의학 이론적인 형성과 발전. 그다음 밑에 의학은 인류가 생존을 유지하면서 한 거. 네. 그다음 알지 못하고 생산, 노동, 활동 가운데 시행한 의료 경험을 기원한다. 예. 한자를 좀 아시네요. 조금, 조금, 이만큼. 여러분들도 이만큼 낮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요건 잘 통과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어렵죠. 요 위에 거보다는 좀 더 어려워요. 응,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때는 저걸 사전을 찾았죠. 요즘은 저걸 갖다가 사진 찍으면 뭐 무슨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앱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전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글자를 다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저거를 모르는 걸 그러면 이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 사전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더 길죠. 이걸 과연 사전을 찾아야 돼, 말해야 돼? 고민이 되죠. 사전 찾아서 이거 하나하나 읽어. 안 그러면 그냥 모르는 거 넘어가고 읽어. 근데 한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약 총각 책을 쓴 걸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 김병수 교수가 생리학 교수인데, 그 친구가 이제 한약 기초 이론이라는 책을 갖다가 번역을 했어요. 중국어 번역을 해서, 거기다는 한자와 한글 같이 써줬죠. 그러니까 한글이 같이 있으니까 읽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단점은 뭐냐면은, 한자를 아예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이 한자에 대해서 그래도 뭐 생산, 노동 활동, 누적, 총결, 재고 뭐 이렇게 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글이 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한문 원문 한 20페이지, 뭐 30점 이렇게 되는 거 외우라고 시키면요. 학생들이 그 밑에 한글을 토를 달아요. 한자에다가. 그 다음에 한문을 싹 지워요. 왜 한문을 지우나 몰라서 한문을 싹 지우고 한글로 된 거. 암호문 같은 걸 갖다 그걸 외워요. 대단한 실력이죠. 뜻도 모르고 그냥 글자만 한글로 된 것만 쫙 외운다. 문장도 안 되고 막 이상한 이런 암호 같은 걸 갖다가 외워서 답안을 쓰고 하는. 답안 또 한글을 써야 되는데 그걸 또 한글로 써요. 그럼 교수는 다 틀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학생 입장에서 나는 한글에 썼다. 외웠다.
서로 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걸 한자를 하나하나 다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고민이 돼요. 이걸 한자를 전혀 포기하게 해야 되느냐. 뭐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만 보면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것도 보니까 그 누군가 블로그에서 이 한약 총각 책을 갖다가 거의 워드로 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것도 거기에 좀 더 한글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한글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의학 총강 그 블로그가 어디 있다는 거 내가 써놨나 안 써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솔직히 여기서 뭐 현존한 최고의 의학문헌인 이런 것까지 꼭 한자를 찾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한자를 써야 되는데 뭐 춘추시대, 의가, 논저 뭐 이런 음양오행 정상 이거 한약 용어들은 그냥 써도 되겠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갖다 여러분 PDF 만들어서 갖고 다니죠. 책도 안 샀죠. 책도 교재도 없죠. 교재도 없는데 교재 이거 도서관에 보면 교재 있는데 그 교재 빌려다가 PDF로 만드세요. PDF 파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불법이 아니에요. 내 책도 아닌데 도서관 책인데 그 PDF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거든요. 저작권에 안 걸려요. 이제 어떻게 때 걸리냐? 야, 나 이거 한약 총각 PDF 있어. 너 줄까? 그래, 줘라 해서 줄까 줘라. 그래. 줄까 말까 해서 줄까 해서 받았다 하면 둘 다 걸려 나가요. 저작권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든 PDF 파일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순간 두 사람 다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흔한 일이었죠. 과제물 복사해서 막 쓰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논문 쓸 때 남이 거 그냥 가져와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슨 장관 된다 뭐 한다 할 때 그 뭐 청문회 하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뭐 언제 20년 전에 이런 논문 썼는데 이거 다 표절이네. 그래서 표절에 다 걸려요. 옛날에 이 논문 썼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것도 자기 가져와서 내가 다른 논문에 썼던 걸 그냥 가져와서 내가 쓴 거니까 그냥 쓰겠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요즘 기준에서 보면 그것도 표절이에요. 자기 표절. 뭐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심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표절이 이 책을 갖다 그냥 PDF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니까 교재 편하게 읽고 싶다 할 때 PDF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읽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만큼 두꺼운 걸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보다는 계속 들고 다니는 거에서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된다. 대신 넘어가는 순간, 다른 사람한테 주는 순간, 둘 다 이 저작권 여기 걸리면은 뭐 돈을 좀 많이 물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PDF 파일도 남한테 주면 안 된다. 내가 직접 만든 거면 이렇게 줘도 상관없지만은 저렇게 남이 책을 갖다가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이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지금 한약 총강에 있는 이런 부분도 공개한다면은 이것도 이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수업용으로 쓸 수 있는 짧은 글자, 많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허용을 해주는데 한약 기초이론, 그 우리 한약 개론 교재를 쓰는 거 이걸 갖다 그냥 통째로 우리 학교 교수가 쓴 거니까 파일 줘요. 해서 파일 받아와가지고 PDF 파일 가져와가지고 그거 싹 돌린다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 같은 것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PDF 만들고 난 다음에 PDF를 해서 인식시킨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인공지능한테 줘서 이거 한글로 고쳐라. 뭐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블로그 같은데 한의학 총강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블로그 같은데 그 가입을 해야 될 것인데 한의학 총강이라는 블로그에 한의학 총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찾으면은 이 파일이 있으니까 그 파일을 보고서는 그 파일을 아래 한가에 집어넣고 그걸로 한글로 다 고치던가 한글 나오게 할 수 있죠. 한자 밑에 그런 걸 써서 보던가 하면은 사전 찾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 되겠다 해서 100% 같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같으니까 그걸 한번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를, 쓸데없는 글자까지 이렇게 꼭 사전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되고, 여러분들이 한문 실력이 좀 늘어나면은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고 지금 처음 보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한자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어떻게 읽을까? 내 기본적인 생각은 모르는 건 넘어가고 알 수 있는 거 알고 해서 좀 글자 찾는데 시간 너무 쓰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자에 있는 거 있을 때요. 한자에서 이 한자를 찾을 때 검색은 뭐 사전 검색 하잖아요. 네이버나 뭐 이런 거 검색하는데 한문 같은 경우에서는요. 다음 사전이 좀 더 이 한자를 번역을 더 잘해줘요. 네이버보다 다음 사전에서 한자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잘해주니까 아마 한자를 볼 때는 다음 사전을 보고서는 찾아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진행된 내용을 여러분이 아까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거기다가 기록하고, 어, 그러면 이제 퀴즈 나왔고, 그 다음 토론했고, 그 다음에 수업 성차는 개인적인 수업 성차 쓰는 거니까 개인적인 수업 성차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넬루트, 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인강에서 했던 내용 콘텐츠 작성을 해주고 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별로 좀 앉아주시고 조원들끼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세 명에서 앞뒤를 앉는 것이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은 앞 사람하고 뒷 사람이 서로 이야기 잘 안 되니까 자리를 약간 옮겨전지 해가지고 세 명이 서로 맛보게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여섯 명이 같이 많은 좀 대화가 좀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수업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질문 사항 있을까요? 예, 네, 똑같아요. 오늘 같은 수업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죠. 또 다른 질문은 예, 예. 오늘 인터넷 강의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넬트는 인터넷 강의한 내용을 위주로 써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대한 토론 내용들 이야기하니까 그 토론은 그때 이 토론 내용에 대한 거 써주고, 그다음 코넬트는 인강에 했던 내용을 써주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마감 기한 저거 경정관하고 똑같아요. 경정관 마감 기한 써둔 거 있죠?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1주차 한 거 다음 주 목요일 12시 이전, 자정 이전까지 제출하는 것이죠. 근데 그 컴퓨터에 이 컴퓨터 시간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셔야 돼요. 컴퓨터에 나오는 시간이 핸드폰 시간은 맞나? 대부분 맞나 또 안 맞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요 시계도 가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핸드폰 시계에서 벌써 12시가 딱 땡 쳤는데 내 컴퓨터 시간은 아직 안 쳤어. 나는 이 시간 내 컴퓨터 기준으로서 과정을 냈어. 12시 전에 11시 59분 59초에. 그런데 핸드폰 시계는 벌써 12시 5분이야. 나는 냈는데 저쪽 서버에서 안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버는 우리나라 표준식 핸드폰 시간을 갖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핸드폰 기계 같은 이런 기계에 시간 설정 잘 해놓아야지만이 된다 하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거 없죠? 예, 예. 그게 경경원독이 오늘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끝냈죠. 어떨 때는 거의 뭐 11시 다 돼가서도 끝나게 해요. 그래서 시간은 거의 맞춰서 하는데 혹시 일찍 끝난다, 거의 없지만은 일찍 끝난다 하면은 약간 땡겨서 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아니요, 오늘은 좀 이렇게 잡소리가 많았다 보니까 좀 더 길게 했지. 어, 한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듣잖아요. 그죠? 인강 들으니까 그 인강으로서 한 시간은 마감이 되는 거예요.
마감이 되는 거고 나머지